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니로 플러스입니다. 기아는 최근에 목적 기반 모빌리티로 불리는 PBV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니로 플러스가 PBV의 첫 번째 차종입니다. 니로는 올해 초에 신형이 나왔는데 니로 플러스는 신형은 아니고요, 구형 베이스로 개발된 차종입니다. 그러니까 니로는 신형과 구형이 같이 팔리는 거고, 이 니로 플러스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죠. 파워트레인은 구형 니로 EV와 동일하고요.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키를 좀 더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와 업무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승객의 거주성이나 또는 짐을 많이 실는 그런 기능성 요구가 되잖아요. 그런 목적에 맞게 전고를 좀 더 높였습니다. 사전 계약으로 보이는 니로 플러스는 택시와 업무용 모델의 비율이 각각 48%, 52%니까 거의 반반이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니로 플러스의 택시 버전이고요. 택시 버전은 라이트와 에어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오고요. 시승차는 에어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2 같은 편의 장비가 다 적용된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5,041만 원이고요. 참고로 택시 버전은 그 택시라는 그 기능성에 맞게 올인원 디스플레이라든가 2열의 승하차를 위한 손잡이 등이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구형 니로 EV에서 키를 높인 버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근데 전고가 높아서 그런지 앞에서 봤을 때 전폭이 좀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세부적인 디자인은 동일한데 앞쪽의 디테일들은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릴의 디자인이 달라졌고 앞쪽의 그릴로 다 막혀있죠. 그리고 니로는 신형이 나왔는데 이 구형 니로의 얼굴에 새 기아 로고가 적용이 되니까 약간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헤드램프는 기본이 프로젝션이고요. 에어 트림에 프로젝션 LED가 적용이 됩니다. 전고를 높이면서 측면의 실루엣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형 니로에서 키를 높이니까 약간 좀 카렌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실루엣이 됐어요. 보통 거주성이나 짐 공간을 고려를 하면은 직선이 좀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특히 B필러 이후 트렁크까지 직선이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기존의 구형 니로에 비해서는 약간 좀 상용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나고요. 그리고 보통 이 사이즈의 차들은 1열 유리의 면적이 더 넓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1열과 2열이 거의 같습니다. 앞에서 보면 높아진 전고가 잘 티가 안 나는데 뒤에서 보면 확실히 좀 더 껑충하죠. 그래서 약간 골프, 투어란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니로 플러스는 구형 니로 EV에 비해서 전고가 80mm가 더 높아졌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솔루스 TA31 EV, 사이즈는 215에 55와 17입니다. 니로 플러스는 타이어가 종류가 두 가지인데 둘 다 17인치예요. 그리고 215 55 사이즈는 구형과 동일한데 타이어가 다르네요. 전용 플랫폼이 아닌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들은 충전 포트가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자리에는 상관이 없는데 좀 좁은 곳에서 충전할 때는 불편할 수 있어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392km고요. 구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니로 플러스는 구형 니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도 구형 니로와 거의 같습니다. 일부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상 구형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는 일반 사무용과 택시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택시 버전이 낮은 트림으로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사무용에 비하면은 이 택시 버전은 약간 기본 트림의 그런 느낌이죠. 실내는 의외로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고요. 계기판과 모니터, 저 대시보드 주변에만 하이그로시가 좀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주로 보는 이 상단 부분에 쓰였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하이그로시가 좀 많아 보이죠. 모니터는 기본형부터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메디형이긴 한데 위치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택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디스플레이가 특징인데 보통 택시 타면은 그 미터기가 있잖아요. 이 니로 플러스 택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동을 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 영업이 있고 휴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록을 하면은 이게 안으로 이렇게 접근이 안 돼 갖고 제가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자 3로 들어가면은 프로필을 새롭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택시 면허가 없기 때문에 택시 면허가 있는 후배 기자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등록을 해봤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택시 특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좀,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전자 코드, 자격증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등록이 됩니다. 등록은 됐는데 사용이 로그인이 안 돼갖고 사용을 못 하고요. 그래서 휴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아마 이 휴무로 들어가면은 일반 사무용과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사용자 프로필 변경할 때 그 시간은 조금 걸리는 편이고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보통 현대기아차의 그 내비게이션이 인터페이스 또는 그래픽이 거의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존과 약간 좀 다른 그런 그래픽이에요. 그리고 이 상단에 보시면은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EV 충전소 가까운 게 이렇게 여기에 딱 뜨죠. 목록이 이렇게 홈 화면에서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EV를 클릭을 하면은, 참고로 EV 이 메뉴 버튼은 이 아래쪽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EV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충전 검색을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급속과 완서 또는 휴대용 충전, 이거를 여기서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관리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출발 시간, 예약 충전, 예약 공조, 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100%까지는 안 채우잖아요.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확실히 이 차가 한 세대 전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픽이나 인터페이스도 한 세대 전이죠. 여기서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운행과 관련된 정보가 뜨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생각보다 이런 정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차량 속도라든가 분당 모터 회전수, 보통 이제 전기차에 이렇게 분당 모터 회전수가 잘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행 기록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실내 디자인은 구형과 거의 같은데 송풍구 디자인은 달라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양쪽에 송풍구가 이거보다 큰 사이즈가 좀 들어갔는데, 이 차는 송풍구가 좀 작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아래쪽에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조금 낮긴 하지만 사용하는 그 인터페이스는 꽤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온도 조절이나 바람 세기는 이렇게 다이얼로 처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EV라든가 클라이밋을 누르면은 그 EV 화면이나 또는 공조장치 화면으로 곧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현대기아차들, 전기차들 또는 친환경차 보면은 드라이버 온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 온리를 누르면은 운전자 쪽에만 공조장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차가 센터페시아가 플로팅 타입이어서 이 아래쪽에도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좀 2단 같은 느낌인데, 여기도 공간이 꽤 있는 편이고, 이게 뭔가 무선 충전 패드 같지만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12V와 USB 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됩니다. 보통 센터페시아라고 불리는 부분은 이렇게 허공했던 소위 말하는 플로팅 타입이고요. 디자인도 구형과 거의 같죠. 그리고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이 차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드 조명은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측면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색상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시보드에 있는 무드 조명은 그 조명이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참고로 이 차가 풀옵션 사양이긴 한데, 택시 버전인 걸 생각을 하면은 편의 장비는 괜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대 열선이 있고요. 또는 운전석에만 이렇게 통풍 시트가 들어갔죠. 오토홀드도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기아가 주로 사용하는 다이얼 방식인데, 확실히 버튼식보다는 이런 다이얼 방식이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고요.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센터페시아가 플로팅 타입이어서 이쪽의 공간도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는 수납 공간 겸 컵홀더가 있죠. 이런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의 컵홀더는 이제 기아나 현대 일부 차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컵을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공간을 넓게 쓰고요. 그리고 컵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 콘솔박스 커버는 암레스트를 겸하고 있는데, 이게 슬라이딩이 된다거나 높이 조절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콘솔박스의 용량은 딱 차 사이즈에 맞는 그런 용량 같고요. 이 안에도 USB 단자 하나가 있죠. 선바이저의 조명은 켜는 거는 수동이고요. 닫는 거는 이렇게 선바이저를 접으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방식이죠. 차체 사이즈를 감안을 해도 운전대는 좀 작은 편이고요. 구형과 이 운전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포크에 적용된 이런 버튼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 차가 좀 한 세대 전에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스티어링 칼럼에는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기어 변속은 아니고요. 회전제동 레벨 조절입니다. 구형 니로 EV 시승할 때 계기판 디자인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봐도 아주 그렇게 올드하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색깔이 일부 바뀝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크게 에코와 노멀, 스포츠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길게 누르면은 구형도 이랬죠. 에코 플러스 모드로 진입을 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에너지 흐름도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 가운데서 표시되는 정보도 이게 약간 구형 한 세대 전의 느낌이죠. 그리고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운전자 보조도 요즘에는 다 모니터 하잖아요, 현대기아차들. 근데 이 차는 요 계기판에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로 안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고와 방지 보조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라이트에서 방향지등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원터치 깜빡이가 총 7회까지 있고요. 그리고 무드 조명의 밝기 같은 경우에는 꺼짐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와 그레이, 블루, 에코그린, 브론즈, 이렇게 레드가 있네요. 그리고 편의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유틸리티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픽은 한 세대 전인데 그러니까 요즘의 편의 장비는 어느 정도는 좀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는 크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작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좌우의 폭이라든가 저 좌판의 길이도 좀 짧죠. 보통 기안급 차를 타면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약간 기사의 느낌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가 좀 그렇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마운트가 약간 높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춰도 좀 껑충한 그런 느낌이고요. 시트의 쿠션은 구형처럼 좀 부드럽습니다. 도어 트림은 간결한 디자인이고요. 운전석에만 상하행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접는 것도 전동식이고요. 근데 운전석 시트 메모리 기능이 없는 거는 좀 아쉬울 수가 있고 도어 포켓의 용량은 보통입니다. 택시 버전답게 2열 도어는 좀 크게 열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승객의 승하차 편의성을 위해서 90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크게 열리는 편이고요. 2열 공간은 구형 니로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서 사이에 주먹 두 개가 꽉 끼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열 레그룸 자체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죠. 다만 2열 승객의 시야를 위해서 시트 포지션을 1열보다 좀 더 높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1열처럼 2열 시트도 쿠션이 좀 부드럽고 좌판은 짧고, 반면에 현대기아 SUV들 보면은 2열 시트 등받이 각도가 조절폭이 꽤 크잖아요. 이 차는 2열 시트 등받이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90도로 서 있는 그런 각도죠. 근데 결정적으로 기존의 니로에 비하면은 헤드룸이 좀 더 넉넉합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 아래쪽에 공간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신발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꽤 평평하게 처리를 했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택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크인 디바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승객이 이쪽에 타잖아요. 그럴 때 동반해서 조절을 해서 공간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USB 단자 C타입이 있고요. 참고로 헤드레스트의 경우에는 이쪽과 이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주로 앉는 이 오른쪽의 경우에는 좀 더 슬림한 헤드레스트를 적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앞쪽의 시야를 위해서 이렇게 좀 작은 헤드레스트를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시트 백포켓이 있는데 이 차는 이 운전석에는 없고요. 이쪽에도 없습니다. 보통 그래도 이쪽에는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에 없고요. 반면에 이 상단에 이렇게 그물로 된 작은 수납 공간이 있죠. 택시 버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손잡이인데 저게 크고 두툼합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분들이 탔을 때 저걸 잡고 타면은 좀 더 승하차가 편하겠죠. 이런 손잡이의 그 색상은 테마가 노란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도 노란색이 적용이 돼 있고, 이 상단에는 이게 전체가 노란색인데 이게 플라스틱이 보통 차에서 주로 보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뭔가 약간 좀 유아용 장난감 있잖아요. 거기서 보는 그런 그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에요. 참고로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도 요만큼이 남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이 있고요. 그 도어 포켓은 없습니다. 참고로 2열에는 시트 버클에도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키가 커지면서 트렁크도 더 커졌는데 확실히 기존에 비하면은 그 상하의 높이가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참고로 이런 택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용량도 꽤 중요하죠.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이 차는 그렇게 전장이 긴 차가 아니어서 트렁크 쪽에서도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접으면 좀 더 큰 공간이 생기는데 트렁크 바닥부터 저 2열 시트까지 경사가 좀 있는 편이죠. 이 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이 아니어서 이 앞에 트렁크는 없고요. 확실히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이 엔진룸이 좀 허전하네요. 예, 전기차도 시동을 거는 거는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고요. 그리고 계기판 가운데 주행 가능합니다 라고 그림이 뜨죠. 이렇게 대기 중에는 당연히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한데 보통 전기차도 이게 브랜드 또는 차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히트펌프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정차 중에 소리가 좀 더 들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전기차 치고는 정차 중에 소리가 좀 크다라는 차종도 있고, 그런데 이 차는 전기차 중에서도 좀 조용한 편이고, 특히 히트펌프가 들어간 걸 생각을 하면은 정차 중에 이런 소음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이제 당연히 이 송풍 소리가 일단만 들어도 좀 크게 들리죠.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최대한 비슷하게 주행 질감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도 그러니까 보통 크리핑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이렇게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또는 뭐 니로 하이브리드 이런 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구형 니로 EV 베이스잖아요. 사실상 그거와 뭐 주행 질감이나 실제로 출력도 같고, 그래서 사실 구형 니로 EV를 타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위로 좀 높아진 것만 빼면은 구형 니로 EV와 같은 주행 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형 니로 EV는 제가 2번을 시승을 했는데, 시승할 때나 또는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 때 탔던 거 제가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무난합니다.
이 차도 기본적으로는 구형 니로 EV처럼 하체가 좀 부드럽고요.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다 무난무난해요. 기본적으로 하체가 조금 부드러우면서 이제 방금 같은 요철 구간에서는 적당히 충격을 잘 흡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고요. 전기차는 이제 다른 제가 시승기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회생제동 레벨 이거에 따라서 주행 질감이나 또는 승차감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의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레벨 0이 있는데 이 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타력주행 모드가 강조된 모드고요. 그리고 방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합니다. 이것도 구형 니로 EV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에서는 당연히 타이어 소리가 좀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아스팔트 노면을 한 90 정도로 달리면은 생각보다는 타이어 소음이 특히 약간 좀 신기한 게 이 차가 그 옆유리가 얇거든요. 당연히 이중접합도 아니고 근데 한 90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도 그 측면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생제동은 크게 0부터 3까지 총 4단계가 있고요. 운전자가 이렇게 수동으로 회생제동 레벨을 0부터 3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말씀드리면은 정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간선도로에서 ACC를 사용을 안 할 때 참고로 ACC 사용할 때는 회생제동 레벨 조절이 안 되고요. 할 때는 그냥 회생제동 레벨 0으로 하고 다니는 게 가장 좀 괜찮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다가 딱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은 그 빙판 위에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미끄러져 가죠. 이제 소위 말해서 타력주행 모드가 굉장히 강조된 건데 보통 전기차 하면은 그 이질감 가속 페달 오프했을 때 그때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연기관보다 더 타력주행 모드가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차가 없는 간선도로에서는 이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내연기관과 가장 주행 질감이 비슷한 거는 회생제동 레벨 1이고요. 1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0보다 회생제동이 오프했을 때 조금 더 걸리죠, 브레이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밟다가 살짝 떼면은 이렇게 약간 주춤하잖아요. 엄밀히 보면은 이게 회생제동 레벨 1이 내연기관보다는 약간 좀 더 걸린 것 같고 어쨌든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적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회생제동 레벨이 강한 3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주행하다가 이쪽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길게 딱 당기고 있으면은 요 당기고 있는 만큼 이렇게 브레이크가 강하게 그러니까 레벨 3가 되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회전할 때의 그런 모션 또는 움직임도 구형 니로 EV 또는 구형 니로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 차가 위가 높아서 이제 무게중심이 높잖아요. 그거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신형 니로 EV는 구형과 비해서 회전할 때 모션이 예전 같으면 약간 지금처럼 이렇게 둥실둥실 떠가면서 약간 슬립을 허용하면서 그렇게 된 것에 반해 신형은 좀 더 그립을 잡고 나가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그냥 어차피 구형 니로 EV 베이스이기 때문에 구형 니로 EV와 거의 같습니다. 회전할 때. 니로 처음 시승할 때 막 되게 둥실둥실 떠가면서 그게 좀 되게 재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도 구형 니로 EV와 거의 같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170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1초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구형 니로 EV와 거의 같죠. 참고로 정지에서 170까지 21초면은 무슨 차와 비슷하냐면은 G70 2.0 터보 사륜 그거와 대략 비슷해요. 그래서 전기차의 특성상 초반이 좀 더 빠르긴 하지만 이게 요즘에 현대기아차 전기차들 대부분 이렇죠. 뭔가 이렇게 가속력을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분포해 놓은 느낌.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170까지는 올라가고요. 구형 니로 EV처럼 최고 속도는 178, 그러니까 계기판 기준으로 해서 제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가 에코모드 기준으로 초반에 그 반응이 좀 마일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밟으면은 좀 많이 밟아야 제임이 나오고 초반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급가속을 하면은 이제 초반에 토크가 많이 몰리잖아요. 특히 전기 모터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한데
그래서 초반에 이제 급출발할 때는 그 토크 스티어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의 이 회생제동 로직은 좀 잘 짜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오토 모드도 꽤 영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 패들 시프트를 조금 길게 당기면은 회생제동이 오토로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오토는 말 그대로 회생제동을 0부터 3까지 자기가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거든요. 참고로 지금처럼 저 앞에 차가 있으면은 회생제동 그 네모칸 있잖아요. 저게 파란색이고요. 차가 없으면은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생제동 오토로 사용을 하면은 저 앞에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회생제동 레벨 0이 되고요. 앞에 차가 있으면은 이제 그 속도 또는 거리에 맞게 레벨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앞에 차가 있어도 항상 일정하게 레벨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차가 이렇게 끼어들었고 점점 저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딱히 회생제동 레벨 회생 강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0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토로 하고 다니시면은 이게 번거롭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가장 편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각 모드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에코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금은 이제 스포츠에서 에코로 바꾸니까 이게 차가 주춤하네요. 에코에서 노멀로 바꾸면은 특히 이제 초기 반응이 가장 민감해지는 게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밟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제 힘이 더 나오면서 뭔가 출력이 늘어난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에코 플러스도 있습니다. 에코 플러스는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이렇게 모드에 상관없이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에코 플러스 모드로 진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절전 모드라서 최고 속도는 90에서 제한이 되고요. 에코 플러스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조장치가 꺼집니다. 통풍은 살아있네요. 그리고 밟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이 더 강하게 설정이 되고요. 오토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에코 플러스 모드에서 그냥 키면은 에어컨을 켜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조장치는 멈춰지고요.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키면은 이렇게 공조장치도 같이 켜지고요. 이 차로 방금 같은 회전할 때 모션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니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와 거의 비슷한 멘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속도나 뭐 이런 게 되게 빠르거나 스포티하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션이에요. 이 차가 택시 버전이라고 해도 당연히 이제 운전 기사가 가장 많이 타긴 하지만 그래도 승객이 타기 때문에 2열의 승차감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2열에서 한 30분 정도 앉아보니까 생각보다 2열의 승차감도 무난합니다. 보통 이 사이즈는 2열의 승차감이 많이 못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이 차는 2열의 승차감, 그러니까 1열과 2열의 승차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외로 1열과 2열의 그 방음 있잖아요. 그 외부 소음의 침입, 이것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2열의 승차감이 괜찮고요. 2열의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장단점이 좀 뚜렷하죠. 아무래도 이 차가 기존의 구형 니로와 휠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2열의 무릎 공간도 거의 같거든요. 다만 이제 키가 높아서 거기서 오는 그 헤드룸의 여유가 있어서 요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뭐 K5나 소나타는 레그룸이 워낙 넓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2열 레그룸이 이제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단점도 있고요.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키가 크면은 아무래도 고속 주행할 때 바람 소리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90 정도로 주행할 때는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반반인데, 이렇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이쪽에서 들리는 그 바람 소리가 이제 가장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풍절음도 이게 종류가 있는데, 뭐 어떤 차는 이제 본이 끝에서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차는 확실히 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서 들리는 그 풍절음이 가장 큽니다. 참고로 키가 커지면서 기존의 니로에 비해서 이 전면 시야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키가 커지면 당연히 앞유리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동일하게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해도 뭔가 이 앞쪽에, 그러니까 요 상단 이 부분에 그 걸리는 그런 면적이 더 줄어서 구형 니로에 비하면은 앞쪽에 그 시야가 좀 더 좋습니다. 전기차의 전비 또는 주행거리도 내연기관처럼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인데,
전기차는 그 특성상 그 영역대가 좀 나뉘어져 있죠. 일단 공인 정비만 봐도 도심이 더 연비가 좋잖아요. 주행거리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행거리가 팍팍 깎이는데, 이거는 뭐 다른 전기차도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비가 떨어지고, 또는 도심 운행일수록, 또는 차가 밀릴수록 연비가 좋아지고, 이거 다 비슷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기차 타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데, 대략 한 시속 100km 또는 110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비가 또는 주행거리가 깎이는 게 훅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 이전에는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많이 안 떨어지고, 특히 도심에 차가 많이 밀리면은 생각보다 진짜 안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전비가 괜찮은데, 속도가 높아지면은 떨어지는 게 뭐 거의 이 배터리와 이게 1대1이 되는 거죠. 또는 막 100 넘어가면은 1대1이 안 되는 거고, 또는 도심에서는 그 가는 주행거리 대비해서 이게 또 잘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에 좀 많이 밀리는 서울 시내를 이제 갔는데, 그때는 진짜 주행거리가 잘 안 떨어져요. 그 에어컨 다 켜고 주행을 해도.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간선도로에서 90, 100 이렇게 사이로 달리면은 주행거리가 이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보통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 주행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면은 생각보다 효율이 더 좋고, 그 공인 주행거리보다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민감도가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근데 회전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개입을 늦게 해서 이제 모션이 조금 더 스포티하거나 또는 속도가 조금 높게 나오거나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타이어가 이게 지금 EV 그러니까 연비 위주의 타이어라서 타이어 소리가 속도 대비해서 좀 굉장히 좀 크게 납니다. 실제 속도는 뭐 그렇게 아주 빠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업무용 또는 택시 전용으로 나온 모델인 걸 생각을 하면은 편의 장비도 꽤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 풀옵션 기준으로 하면은 운전대 열선이 있고요, 운전석 통풍이 있고요, 그리고 ADAS도 그러니까 최신의 그런 버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HDA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냥 ACC와 차로 유지 이거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운전대 버튼을 누르면은 계기판에 이제 운전대 녹색 그림이 뜨고요. 그럼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실행이 되고, 요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과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HDA가 없기 때문에, 최신의 HDA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에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앞에서 자동으로 속도 줄여주고 이제 그런 기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니로 플러스를 시승을 해보니까 이 차가 업무용 택시 버전 대비해서 편의 사양도 괜찮고, 특히 키를 높여서 이제 승객의 거주성이라든가 짐 공간도 좀 더 높였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는 잘 부합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차 같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12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 풀옵션 가격이 5천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200만 원을 빼면은 3천만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걸 가정을 하면은 가성비가 꽤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택시라든가 또는 이제 회사차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가성비 좋은 전기차로서는 꽤 좋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니로 플러스 역시도 구형 니로와 결론은 비슷한데, 좀 못생긴 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차는 이제 키가 커져서 좀 더 못생겨지긴 했는데, 그거를 상쇄할 만한 장점이 꽤 많다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회전할 때 이쪽에서 잡소리가 조금 있고요, 간헐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1열 시트가 좀 작다 보니까 운행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막히는 길에서 막 1시간 이상씩 운전을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엉덩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트가 조금 더 편안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문을 잠글 때 사이드미러 폴딩 연동 기능이 없는 것도 좀 아쉬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버튼 눌러서 전동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차문 잠그면은 보통 요즘에는 대부분 다 사이드 미러 폴딩이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없는 게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예, 이로써 기아 니로 플러스 택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